영화 백설공주가 흥행해서 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3억 달러에 가까운 제작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2주차의 성적은 월드 박스 오피스가 1억 4천만 달러, 한국 관객 수가 17만 명에 그치며 사실상 디즈니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 될 전망입니다. 백설공주는 최근 개봉된 디즈니의 여러 영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올바름, 즉 PC 사상을 주입한다는 논란에 휘말렸고 흥행 실패도 그러한 논란을 탈피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백설공주가 망한 이유는 그것이 PC를 해서가 아닙니다. 작품성 자체에 있어 PC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과도하게 비판하는 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화 백설공주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백설공주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백설공주가 원작을 훼손했다고 말합니다. 백설공주가 새로운 이념, 예를 들어 페미니즘이나 PC주의를 받아들여 원작의 메시지를 제멋대로 반영하고 이에 따라 원작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적은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영화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산물이며 시대에 따라 같은 작품이더라도 계속 변형되어 해석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컨대 성경만 하더라도 중세시대와 현대시대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현대 개신교에서는 성경에서 검소함이나 근면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육체노동을 죄악시했던 중세시대에는 강조되지 않았던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대 기독교가 성경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은 아니죠.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같은 책을 두고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백설공주도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에 있어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다크나이트 3부작이 있죠. 다크나이트 3부작은 기존 영웅서사 시를 비틀어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캐릭터 해석도 모두 새로워지고요. 그렇다면 조커는 어떤가요? 조커가 되기 이전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원작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Society that abandons him and treats him like trash. Call the police. I'll tell you what you get. Call the police. You get what you fucking deserve. DC 코믹스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꼽히는 다크나이트 3부작과 조커는 사실 원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원작의 플롯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술 작품은 결국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설공주가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여 작품을 훼손했냐 마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백설공주는 수백 년 전에 창작된 동화를 100년 전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21세기 사회에 있어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든 서사일 것입니다. 백설공주가 창작되던 시기에는 여성 혐오와 가부장주의가 상식처럼 받아들이던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한계로 인하여 가부장적인 플롯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잔가지들을 쳐내고 이야기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킨 채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시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같은 논리로 영화평론가 이지연씨도 신의 21 제1499호에서 디즈니사가 수행한 역할은 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의 주류와 결합되며 촉진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그러니 새로운 영화는 익숙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통해 새로운 거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PC주의에 대한 반감을 영화가 적극 활용하는 것은 일부 납득할 여지가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서사와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설공주의 캐스팅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백설공주는 원작의 공주가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캐스팅이 된 레이첼 제글러가 흐린 피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PC적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게 극우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실이지만 레이첼 제글러는 아버지가 폴란드계 미국인이며 어머니가 콜롬비아계 미국인인 순수 백인입니다. 백인들의 이야기에 유색인종을 캐스팅한 것이 아니라 백인들의 이야기에 백인을 캐스팅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원작 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백설공주는 독일의 그림 형제가 중부 유럽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취합해 탄생한 이야기인데 중부 유럽계 배우를 고용한 것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원작 훼손인가요? 결국 레이첼 제글러를 둘러싼 논란은 다분히 여성 혐오적 백인 우월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첼 제글러가 겔 가독보다 못생겼다는 것이 영화의 평가를 깎는 요인이 된다는데 예쁘거나 못생긴 건 결국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가요? 예쁘다거나 못생겼다는 것이 어떻게 영화를 평가하는 요인이 되는 건가요? 영화의 본질은 그 영화의 플롯과 그 플롯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이지 배우들의 외모와 같은 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영화를 여배우의 외모를 품평하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모에 따라 영화의 평가를 좌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의 외모 지상주의에 속합니다. 역으로 만약 남자 배우의 외모 논란이 이렇다면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레이첼 제글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혐오적, 외모 지상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영화를 단 1초라도 보았다면 제글러의 연기가 영화를 그나마 봐줄만하게 만들어줬음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그렇다고 백설공주가 좋은 영화라는 것은 아닙니다. 백설공주가 PC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지만요.
거꾸로 백설공주는 충분히 PC적이지 못해 흥행에 실패한 것입니다. 첫째로 백설공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각색했더라도 여전히 낡은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재질 자체가 좋지 못했는 것이죠. 순수 창작에 비해 각색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스토리의 가지는 다 쳐내고 뼈만 남긴 채 가지를 새로 그리는 것이 각색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백설공주는 뼈대 자체가 다소 가부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적으로 각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에 걸맞는 여성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요소를 갖추긴 어려운 것이죠. 백설공주는 아름다움이라는 요소를 다루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자님에 의해 구해지는 공주님이라는 소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서사에 해당됩니다. 여성학자 저메인 그리어는 이미 1970년에 자신의 저서인 여성 거세당하다에서 이러한 동화가 가부장적인 여성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동화를 통해 주류 남성성이 여성성을 수동적이고 남성에 의해 구출되어야 할 정체성으로 조각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거세시켜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디즈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왕자님 캐릭터를 없애고 조나단이라는 도적 캐릭터를 투입하였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왕자와 역할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어공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설공주도 외피는 여성 친화적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이야기의 구조는 상당히 가부장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PC주의를 주입한다기보다도 21세기적인 방식으로 남성보호주의를 주입하는 기반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성철 평론가는 이런 맥락하에서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누가 아름답니라는 대사가 불변이라면 이 PC가 힘든 원작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는 평론을 남겼죠. 이용철 평론가 역시 분열적인 동화, 코민 공동체를 꿈꾸면서 왕정과 공주가 웬말이라는 평을 했습니다. 원작이 가부장주의 서사를 충실히 따르는 이상 그 PC하면 외면적인 것으로밖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백설공주는 진심으로 PC와 페미니즘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인 마크 웹을 비롯해 영화의 제작에 관여한 절대 다수의 인물이 50대의 백인 남성인데, 이들은 정치적인 올바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가 프랑스인들이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찍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백설공주도 마찬가지로 할리우드 60대 백인 남성들이 30대 여성의 서사를 마음대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여지가 큽니다. 물론 제작자의 정체성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설공주가 더 PC한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객이 납득할 만한 여러 장치들이 필요했을 것인데, 이를 영화가 무시한 측면이 훨씬 컸죠. 예컨대 영화는 아름다움이라는 플롯을 가져오면서 외면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적인 아름다움의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이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겔가도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백설공주를 질투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들의 설정도 엉성하고 난쟁이들의 서사는 정말로 영화에서 필요했는지가 의문일 정도로 난잡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진지하게 페미니즘이나 PC를 영화에 담을 생각 없이 디즈니의 상부 임원들이 형식적으로만 PC를 주입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들에게 PC는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닌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디즈니의 시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할리우드의 변화 역시 PC에 의존하는 면이 크죠. 전통적으로 백인 영화를 고평가하던 영화 평단이 PC의 영화를 받지 않았다면 기생충이나 미나리 혹은 헤어질 결심과 같은 영화들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시상식에서 여러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계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영화가 다양해지지 않는다면 영화는 더 이상 우리 세계를 대표하는 예술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백설공주는 미약하긴 하더라도 다양해지는 세계를 반영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설공주는 디즈니 중앙의 안일함과 원래부터 PC적으로 변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주제의식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실패한 것은 그것이 너무 PC적이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PC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서의 지적이 설령 여성 혐오와 외모 지상주의를 전제하고 있더라도 백설공주는 다양해지는 세계를 위한 다양성의 영화를 구성함에 있어 생각해볼 만한 지점을 주는 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